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C 실적 발표 영상 갖고 왔습니다. 아주 무섭던데요. C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한 25% 빠졌고 네. 그 다음날 한 4% 정도 더 빠진 것 같아요. 바다로 들어갔군요. 네, 정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음. 한 6, 70달러 선이었는데 60달러 정도 됐었는데 40달러 되고 지금 38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빠져서 네. 그러니까 저는 숫자만 보고 음. 이게 그 프리마켓에서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보고 그때가 한 17%인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겠다라고 대충은 느낌이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빠진 걸 보고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봤는데 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좀 보시죠. 네. 네. 일단은 전체 그룹사 레비뉴는 5% YOY로 증가를 해서 성장성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기존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은 네. 이번에도 에비타는 그 YOY 기준이니까 네. YOY 기준으로는 적자였던 게 이제 흑자 기업이 아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이제 그 이익성에 대해서는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가이던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커머스인데 네. 이커머스 에비타가 QOQ로는 줄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맞았죠. 많이 공격을 받았고. 네, 많이 주가 하락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그 기업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분기에는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어쨌든 캐시가 소폭 이제 늘고 있다. 7.7 빌리언. 네, 7.7 빌리언 이렇게 늘고 있다. 네. 이런 걸 해줬고 그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레비뉴가 28%로 아까 그룹사 전체가 5%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커머스 자체는 지금 레비뉴가 잘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게임에서 매출이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YOY로 그래서 이제 오프셋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뭐 YOY 기준으로 많이 됐지만 QOQ가 아마 210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 QOQ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 탑라인 성장성도 둔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비타 이익성도. 이익성은 감소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공격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기업이 얘기를 해주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부분 이제 부킹은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그건 이제 또 QOQ로 소폭 감소가 됐고 그리고 기업에서 조금 좋게 봤던 거는 이제 이용자 수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QOQ로 방향성으로. 네. 그리고 이 비율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큰 공감대를 제가 봤을 때는 형성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YOY는 좋지만 이 QOQ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러네요. 둔화가 되고 있죠. 이 부분 근데 핀테크 자체적으로는 크게 공격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어서 매출 비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 나왔던 게임과 이커머스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숫자는 뭐 그렇게 1분기랑 똑같습니다. 이익성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넷인컴도 이 정도가 이번에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제가 준비한 자료들로 보면은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동남아 지역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어서 이제 매크로 상황이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동남아 지역들을 이렇게 조금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 지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베스트라고 말은 못하지만 경제 지표들이 좀 소프트해지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다들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그 벌써 금리 인하하는 데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이제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제 동남아 지역의 관점이고 네. 그래서 장기 성장 관점에서 새로운 촉매제가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큰 새로운 업데이트는 없었어요. 네네. 그냥 항상 얘기하는 유저들이 우리 플랫폼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뭐 내용이 많지도 않았고 제가 봤을 때 유의미한 내용은 많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일단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게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주가를 또 맞은 것도 있고. 프리파이어 같은 대작이 이제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가시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렇죠. 실제로 지표로도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뭐 프리파이어 자체로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게 성장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걸 많이 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내용이 진짜 많았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 아까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20 몇 %였잖아요. 네네. YOY로. 큐오큐로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성이 이번에 감소를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이번 컨콜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네가 왜 이익성이 이번에 줄었냐, 이익성이 준 이유를 얘기를 하면, 일단은 지금까지 본인들은 원하면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증명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맞죠. 1분기부터 그렇고 작년에 적자였던 거를 바로 흑자로 바로 바꿨으니까 마음 먹으면 우리 이익 달성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수익 확장을 하려면 지금 투자를 새로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 이커머스의 이익에 손실이 갈 수 있고 그룹사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을 본다. 이러다 보니까 그룹사가 이제 그 이익을 냈는데 이게 다시 적자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이 투자를 해야지만 핵심 경쟁 해자를 구성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면서 주가 하락이 세게 맞았죠. 네, 이 부분이 이번 어닝콜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분기에 사실 C가 좋았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아 이제 얘네 돈을 벌겠구나 그쵸, 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한 분기만에 다시 이제 수익성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수익성이 이제 역방향으로 가니까 네,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한다 했으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자본 배분인 거고 기업 입장에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요 투자처가 이제 정해졌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한 게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스트리밍 그 홈쇼핑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그래도 인플루언서 연계하는 거, 비디오 컨텐츠 쇼폼, 이게 이제 서비스 부문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 이렇게 두 개에 이제 돈을 투자한다고 해요. 여기에 돈을 투자하니까 쇼피 이커머스 부분의 이익이 감소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요 서비스 부분 라이브 스트리밍과 쇼폼 비디오 같은 게 유저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2분기부터 지금까지 이 실적 발표가 3분기에 진행됐으니까 까지도 지금 숫자가 좋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여기 두 분야에 투자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성장을 위해 지금이 성장을 위해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 타이밍상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지금 안 하면은 경쟁력이 밀릴 거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당분간 이익 나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업이 크게 맞았다 라고 보는 게 요번 어닝콜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핀테크는 이제 처음에 투자 로직처럼 게임과 쇼피, 시머니 이게 생태계가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시너지 계속 보이면서 수혜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금융이잖아요, 사실. 네. 디지털 금융이니까 없었던 상품들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은행 앱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출시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 정도인데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여기가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0%가 넘는 만큼 마진 관리를 해야 이익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컸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그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되게 핫했죠. 핫했죠. 근데 이제 서서히 투자자들의 그 듀레이션이라 그러죠. 음. 그러니까 투자를 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서 아니 이커머스는 사실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뭐 얘네가 지금 돈을 벌건 안 벌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나중에 기간이 10년, 20년을 본 거죠. 투자자들도. 나중에는 얘네가 이익성을 달성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은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는 나중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커머스 저번 분기에 이제 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빌리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 버는 데에다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거고. 근데 이번 분기에 이제 결국 이커머스는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돈 먹는 하마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겠군요. 네. 그래서 이커머스가 옛날부터 가장 그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여러 그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네네.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출혈 경쟁을 해서 마켓 셰어를 누군가가 이제 선점을 하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 올리고 거기서 이제 그 뭐 비용 올리면서 얘네가 이제 거의 독과점하는 느낌. 그렇죠. 이게 사실 이커머스의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쇼피 같은 경우도 얘네가 이제 그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라자다도 있고 또 뭐 다른 기업들도 있다 보니 네. 경쟁자들이 얘네 최근에는 틱톡도 나오면서 그래서 얘네랑 지금 출혈 경쟁을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투자금이 쓰여야 되고 다시 또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다 보니 고금리 상황에서 안 좋다. 결국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탈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1위가 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거죠. 퀘스천 마크인 거죠. 너네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네. 요게 만약에 된다. 그럼 사실 지금의 국내에는 쿠팡이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위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까? 라는 게 지금 의문인 거고. 그 다음에 CFO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따로 하이라이트는 안 하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숫자적인 거라서 네, 숫자적인 거여서. 네. 그 다음에 Q&A에서 좀 중요했던 거 보면 저는 이제 빨간 글씨만 할 거고 전체 질문을 가져왔으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제 그 이커머스 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고 하고 이 이커머스의 전략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달라.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나 물류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뭔지 이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 중 어디다가 정확히 투자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경쟁 전망의 변화가 있어서 너네가 이런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향후 현금 소진과 네게티브 그러니까 에비타가 적자로 이어진다는 걸 의미하는지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일단은 수수료는 매분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매출은 계속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쇼폼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거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QOQ로 주문 건수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서 2분기 투자가 좋은 시그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플랫폼 중 우리가 유일하게 흑자내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가 그만큼 이익성이 좋고 성장성도 좋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익 내고자 하면 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다시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동남아 시장 아직도 성장 시기다. 그래서 이 성장을 우리가 지금 이익에 중요하다고 이 성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 밀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분기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부분은 정리하고 다시 재투자의 시기로 넘어갈 기반이 준비됐다고 본다. 얘네가 하고 싶은 말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흑자고 그럴 여건이 된다. 얘네 다 적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출혈 경쟁 들어간다고 치자. 누가 살아남겠냐. 요거를 지금 이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말이 되게 긴데 뭔가 사실 이걸 보고 이제 전분기 실적을 다시 봤을 때는 전분기가 사실 이제 다시 뛰기 위해 조금 쉬는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그쵸. 네, 재정비를 하고 비용 효율화가 이뤄졌었잖아요. 뭐 필요 없는 직원들 잘라내고, 네, 잘라내고 그게 사실 이제 너네한테 우리가 흑자를 보여줄게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덩치를 조금 줄이고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출혈 경쟁이 돼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 요거고 그래서 투자하는 주요 부분은 여기 아까 말했듯이 뭐 비디오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그다음에 물류 쪽. 이 물류 쪽에 정확히 어떻게 투자하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막 되게 우리가 친숙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쿠팡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신축을 하고 편의점 가면은 뭐 스마일 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지점수를 더 늘리고 그래서 비용 효율화를 하겠다. 약간 운영적으로 이런 내용들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무료 배송 요런 내용들이에요. 물류 쪽은.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할 거고 경쟁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항상 선도를 하려면 투자해야 된다. 요거를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건 뭐 쿠팡이 보여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위치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밸류를 제가 뒤에다가 살짝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리레이팅 되면 주가가 떠오를 게 좀 룸이 많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전부 다 이커머스지만 네.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어서 사실 이 질문 하나로 이번 분기 어닝콜이 다 정리되는 느낌이라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이어서 나머지는 그냥 멈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부문. 그래서 게임 이제 그 액티브 유저 수가 좋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프리파이어가 바닥이 지났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동하여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이냐? 그리고 에비타 마진이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냐? 마진 성장할 거고 마진도 좋아질 거냐? 이런 질문인데 일단은 QA, QPU 이제 지불하는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 전부 트렌드 괜찮고 근데 문제는 자기들도 이제 장기적인 안정화의 시작인지는 확신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게임에서 더 맞았겠죠. 주가도. 요런 여기서 이제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러네요. 네. 확신을 못 줬다. 그다음에 뭐 신작 출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2의 프리파이어가 돼서 성장 엔진이 될 거냐. 여기도 이제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도에서 금지를 당했거든요. 예, 중국 때문에 네네. 텐센트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사실 뭐 그 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펍지라 그러나요? 네네. 배틀그라운드? 얘네도 중국에서 지금 금지당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외부 해외 게임 서비스 중국처럼 금지를 되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많은데 그룹사에서는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이 프리파이어도 그렇고 풀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조만간. 네. 그래서 여기가 꽤 매출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거 된다면 게임도 조금씩 뭐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핀테크는 뭐 지금처럼 그냥 잘 하면 된다. 엄청 중요했던 건 아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Q&A고 좀 생각 정리를 하면 그 지금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 게임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핀테크는 뭐 지금처럼 하면 잘 되는 거고 이커머스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살짝 불안한 거고 그렇죠. 네, 이 투자를 결국 한다는 거니까 불안한 거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유지되거나 성장보다는 이대로 역성장을 계속해서 사장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게임이 지금 하나에 지금 묶여 있으니까 한 개 게임에. 그래서 결국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힘이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 이거는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에 대한 뭐랄까 확신? 이게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낮게 받고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냥 이번 분기 때 제가 C를 보면서 딱 느꼈던 거고 문제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주가이고 어디가 적정 주가이고 저렴한 수준일까가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끝없이 빠질 건 아니고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땐 망할 회사는 망할 수도 있겠지만 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현금이 7.7빌리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재무적인 거 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망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미 동남아에서 그 포션을 유지를 했으니까 2년 전, 3년 전에 쿠팡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얘네 이러다가 이제 망한다. 딱 그냥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한 2, 3년 전 쿠팡 봤을 때 사실 쿠팡이 그때도 꽤나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 네이버 쇼핑이나 뭐 롯데 이런 애들 많았지만 결국에는 다 정리를 했잖아요. 웬만큼. 그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뭐 결과는 이제 나중에 까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이제 여기가 게임입니다. 게임이고 여기가 이커머스, 그다음에 핀테크. 이거는 제 그냥 임의대로 준 건데 네네. 지금 1년에 버는 넷인컴이거든요 게임에서. 근데 이거는 PE를 한 5배를 줬어요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PE 5배면 저는 충분히 보수적이라고 봤어요. 5년 정도 넷인컴 벌어서 그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정도면 그렇죠. 네.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한 4.4빌리언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인컴 마진이 7. 이번 분기 기준으로 저번 분기는 10% 넘었고 네. 이번엔 투자를 했으니까 7.11%. 게임은 그 넷인컴 마진이 45%. 그다음에 핀테크는 현재 기준 32% 정도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이익 마진은 10% 정도 잡았어요. 사실 IT 이커머스 기업치고는 엄청 공격적인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10%에 PE 10배 줬습니다. 이게 뭐 10배가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10배 정도 줬으면 충분히 비싸거나 저렴하지 않은 그냥 그 중립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인터넷 소프트 기업치고는 되게 낮은 편인데 일단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자. 네. 그렇게 해서 9.6빌리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핀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성이 있고
이미 좀 확정적으로 계속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0%로 줬어요. 그리고 그 글로벌 피어 핀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수치긴 한데 네. 얘네도 P 10배 줬습니다. 그걸 3.4빌리언. 그다음 현재 넷댓이 한 2빌리언 좀 넘거든요. 이렇게 다 하면은 현재 이 계산한 시가총액이 19.47빌리언 그 계산한 시가총액이 19.47빌리언 나오는데 네. 현재 주가가 38달러인데 그게 시가총액 기준 22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주가로 바꾸면 34달러 정도 나온다. 요렇게 밸류에이션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은 요것보다는 지금 조금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기호를 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34달러 왔을 때 살 거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펀더멘탈에 대한 이제 저도 이제 약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리고 이커머스가 미래의 쿠팡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 사죠. 네. 먹을 거니까 시장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요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쇼피를 실제 사용자가 아니니까 정확한 그런 걸 모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이제 항상 가격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펀더멘탈에 대한 그 확신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 네.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게임을 0으로 그냥 줘버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게임이 없는 기업이 되면 어떨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했었다가 근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돈을 안정적으로 벌거든요. 괜찮게. 그러니까 마진도 높은 상태에서 성장을 못 한다고 치는 거지. 네네. 그래서 그건 또 너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커머스 마진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사실 P도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거 더 높게 줘야 한다면 사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그 증권사들이 하는 타겟 프라이스 보면은 일단 한 50불에서 한 120불 사이가 이제 잡혀 있거든요. 타겟 프라이스가. 네. 근데 지금 38불이니까 크게 막 비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 거고 이 이커머스가 결국에는 사라지지 않고 시장을 선도하냐, 점유하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 순간이다. 이것만 있으면 사실 지금 사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전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게 저도 지금 저만의 과제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싸다고 살 수는 없고 지금 싼 거지. 네, 지금 싼 거지만 역성장 계속하면 사실 그때 비쌌던 거거든요. 그때는 비쌌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좋아질 상황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뭐 산업이 좋아질 거냐는 사실 산업은 좋아져요. 네, 이커머스 뭐 부정적으로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업 자체를. 그렇죠. 근데 이커머스의 그 승리자가 될 거냐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네, 이게 좀 지금 걸린다. 저는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좀 찾아야 된다. 네, 승리자가 될 거냐. 경쟁자의 그것도 같이 팔로우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쟁자가 예. 상장을 안 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경쟁자가 아닌가요? 메리카도 리브레는 브라질만, 브라질 시장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얘네는 물론 이커머스만 하기도 하니까 동남아의 경쟁자는 이제 라자다 이런 애들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상장 안 했던 것 같아요. 라자다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상장 안 한 것 같고. 어렵네요. 그 외에는 뭐 틱톡, 틱톡이 근데 이 사업부만 따로 빼서 뭐 봐야 되는 수준인 거고 사실. 그렇죠. 틱톡은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네. 유니티도 언리얼이 상장이 안 해 있어가지고 그쵸. 여러 그 비슷한 기업, 비슷한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애들의 여기저기 기동량을 해가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기업, 적당한 기업. 이 기업이 적당한 기업이라고 칩시다. 망하진 않겠지만 선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명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냥 이어가는 기업이라고 쳤을 때 이 기업은 이제 무조건 위대한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상. 그럼 위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이게 위대한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것보다 좀 더 빠져야 위대하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좀 더 빠져야 된다. 여기서 그냥 게임 제로로 날려버리면 위대해질 것 같은데. 위대한 가격이요? 예, 그렇죠. 뭐 그러면은 4.4빌리언 빠지는 거니까 15빌리언. 15빌리언이네요.
그러면은 대충 한 27불? 8불? 4분의 1 정도 빠지면은 계산이 안 되는데 뭐 그 25불 정도 네, 될것 같아요. 25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음. 그 상태에서는 이제 그 펀더멘탈 확신 없어도 음. 적당한 거에서만 베팅해도 음. 가격 자체는 되게 괜찮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있죠. 음. 근데 어찌됐든 제가 내피셜로 한 건 요 정도고 음. 저도 사실 펀더멘탈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것 같은데 음. 그게 없다 보니 어렵죠. 조금 이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네. 저 그 처음에 서브님이 말씀하신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죠.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네, 내가 살 순 없어. 네, 살려고 보니 근데 너 앞으로 확신해 이 미래를? 이게 그렇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거에 확신 갖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맞으면 이제 먹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네. 네. 근데 확실한 건 경영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경영진 평가를 해보면 뚝심이 좀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 되게 세고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잖아요. 우리 단기 관심 없다. 사실 그 뜻인 거잖아요. 단기 그렇죠. 이익성 관심 없다. 장기적으로 가려면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 분기에도 이익성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 스스로 그걸 내려놓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얘네가 조금 제가 감동받았던 게 작년에 적자 그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고금리 되니까 적자 기업들 쭉 빠졌잖아요. 그때 임직원들 비롯해서 CEO가 그러니까 임원급들 비롯해서 CEO들 연봉 안 받았거든요. 그런 주주환원적인 태도?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괜찮다 경영진들이. 그리고 다 거의 대부분 다 창립 멤버들이고 이런 부분이 사람은 되게 괜찮은데 근데 뭐 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렵죠. 네.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적당한 기업은 딱 맞는데 이 쿠팡처럼 그 시장 딱 잡아먹을 좋은 기업이 될 거냐는 미지수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번은 베스트는 안 사는 겁니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사는 거는 그러니까 사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안 사고 베스트. 두 번째는 사고 언제 나갈지를 계속 째려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좀 괴로워집니다. 네, 결국에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생기면 사면 돼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번 분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는 좀 경영진이 일단 롱텀하게 보고 있으니까 네. 투자자들도 좀 롱텀하게 같이 시각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고 투자자들도 맞춰야죠. 그래서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또 적어도 다음 분기까지는 주가가 확 뛸 상황은 없을 테니까 그냥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주가는 언제든지 튀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요 밸류만 다시 받으면 주가는 언제든지 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튀어도 따라갈 수는 없죠. 네, 그게 애매한 네, 거다 지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네. 앞으로 뭐 이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 그리고 네. 뭐 C가 제공하는 아웃룩을 조금 지켜볼 수밖에 네, 없겠군요. 계속 봐야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계속 봐야 된다. 지금 숫자나 재무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사실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다. 네. 다만 본인이 본인이 이제 이 산업을 잘 알고 이 펀더에 기업을 관심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히 사도 나쁘지 않은 그쵸. 싼 가격이다. 그쵸.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C 주주분들도 아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펀더- 저는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뭐 마음은 쓰리겠지만 크게 나쁘진 않았던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내용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되죠. 공감은 안 되니까. 그쵸. 딱 그 정도 수준인 네, 것 같은데 네. 뭐 잘 판단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